오늘 나온 뉴스를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검언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죠? 예, 오늘 아침 10시부터 시작한 영장실질심사가 오후 1시 25분쯤 끝났습니다. 한 3시간 한 25분 정도 걸렸는데요. 이동재 전 기자는 현재 이제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회장을 상대로 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강요를 했고 강요 미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인가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어쨌든. 상당히 이례적이고요. 예. 그러니까 강요죄도 아니고 이제 미수죄에 구속영장까지 청구됐거나 혹은 구속으로 구속된 채로 기소가 된 경우도 상당히 드물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중앙지검 수사팀이 다음 주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본 것 같아요. 예. 이동재 전 기자가 뭐 이미 자신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다 디거징해버렸기 때문에 지웠잖아요. 예, 그렇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본인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다 포맷이라고 해야 되나? 디가우징을 해버렸죠. 예. 그런 데이터를 다 지운 상태였고. 그러면 그런 것도 있을 테고 또 하나는 뭐 검찰은 지금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 A가 모종의 계략을 꾸며서 했다 이렇게 일종의 보고 있잖아요. 공모를 했다라는 예. 좀 의심을 하고 있죠. 그럼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지금 나오는 게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좀 강공이거든요. 이게 강력한 수인데 사실 이제 구속영장이 만약에 법원에서 기각이 될 경우에는 수사팀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검찰이 확보한 증거 중에 여지껏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 좀 더 강력한 증거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예. 아무래도 지금 이게 다툴 부분이 증거인멸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예. 여기서 앞으로 인멸될 가능성이 있는 증거가 뭐냐라고 따져본다면 예. 이 사건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들 간의 공모 여부 의심하고 있는 그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한 쟁점이 될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의심할 만한 어떤 증거를 수사팀이 좀 확보를 했고 그거에 대한 인멸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한 3시간여 만에 끝이 났어요. 굉장히 예. 빨리 끝났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쟁점이 아까도 말씀드린 도주우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없다고 보고 있고 증거인멸 부분만 가지고 좀 다퉜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치 않은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이 규모 자체로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복잡한 사건이 아니거든요. 뭐 경제사범, 경제 관련 사건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만났고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을 가지고 주장을 하면 되는 사안이라 그렇게 오랫동안 다툴 사안은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 이 영장이 만일 기각이 되면 중앙지검이 굉장히 위축될 수도 있겠네요. 수사팀의 위축은 조금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아마 경론이 펼쳐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아마 기각이 된다면 피의자 쪽은 이동재 전 기자나 한동훈 검사장 쪽에서 이 영장 기각된 부분을 또 이유로 삼아서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런 부분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정도에 나올 아마 거예요? 오늘 밤 안에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고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집값이 안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아무래도 아까도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MBC 그 백분 토론에 예. 나와서 마이크가 꺼진 줄 모르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꺼진 줄 알고? 꺼진 줄 알고 네. 예, 꺼진 줄 알고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했죠. 예. 근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이 이제 김연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제 위원이 뭐 집값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막 떨어뜨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진성준 의원이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것이다.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 오늘 일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 마이크를 타고 이제 방송이 좀 됐습니다. 아하, 그러면은 대통령이 계속 얘기한 거하고 예. 당에서 얘기한 거하고 전혀 상반된 말을 해버렸네요. 그렇죠. 이제 어떤 야당 쪽이나 이제 일반 대중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겉으로는 집값을 잡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정책을 위반한 본인들조차 집값 떨어지거나 부동산 안정화에는 별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자연스럽게 나왔고요. 그렇군요. 해명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진성준? 예, 진성준 의원이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진위가 좀 왜곡 보도가 됐다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고요. 국가 경제를 우려할 정도로 그렇게 집값이 떨어지진 않을 거다. 과장되게 집값 하락 공포를 조장하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렇긴 하더라도 후폭풍은 여전하다. 그렇긴 하더라도 이 좀 몇 가지 말들 때문에 이 진심 해명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좀 의문이기는 하죠. 알겠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헌을 제안했습니까? 예,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 앞으로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며 개헌을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당에서는 이제 총선에서 이긴 후에도 개헌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박병석 의장이 좀 다른 이번에 제안을 좀 한 것이죠. 권력 구조에 대한 개헌입니까? 뭐 대통령 임기라든가. 아직 정확한 뭐 대통령제를 사전 중임제를 할 것인지 예. 혹은 내각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예.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예. 개헌 논의를 해보자 이 말이에요. 개헌 논의를 해보자라는 얘기고요. 대략적인 시점은 내년 4월까지 좀 예. 개헌을 했으면 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개헌에 대해 찬성하는 것은 아마 그 300명 국회의원 중 대부분일 텐데 예. 어떤 쪽으로 개헌하냐는 다 또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방향성이 굉장히 예. 다르죠. 그러니까 개헌이 권력 구조에 대한 개헌도 있을 것이고 예. 또 뭐 수사권에 대한 개헌 내용도 또 예. 담겨 있을 겁니다. 예. 거기서도 이견이 발생할 것이고요. 음. 일단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만 하더라도 그 관훈토론회에서 개헌 제의가 온다면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는 했지만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개헌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라면서 조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거든요. 예. 그 여야에서도 바로 나온 반응이 개헌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쪽의 회의적인 반응들이 계속 일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이 제안을 했더라도 앞으로 개헌의 구체적인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 논의가 쉽게 진전되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전 월간지 기자가 법정 구속됐네요. 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성향 유튜버인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명예훼손인데 실형 그것도 법정 구속됐다. 예. 흔한 일은 아닙니다 이것도. 예, 명예훼손으로 법정 구속되는 게 참 흔한 일인데 징역 8개월을 선고가 됐습니다. 예. 오늘 북부지법에서 선고가 됐는데요. 이 우종창 전 기자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 씨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국정농단 재판의 주심인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예. 방송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조 전 장관은 당시 명백한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다음 해에 우 씨를 검찰에게 직접 고소를 했고요. 예. 그러니까 그 거짓인지 알고도 방송을 했다. 뭐 이런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이렇게 해서 됐는데 과거에 그 개그맨 출신인 기자였죠. 이재포 씨. 예. 이재포 씨도 법정 구속했었거든요. 예, 법정 구속됐죠. 이와 비슷한 걸로. 예. 재판부가 이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을 조금 심각하게 보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예. 되겠네요. 그리고 이게 방송 자체도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게 예. 본인이 어떤 내용을 확인했다는 게 아니고 알 수 없는 70대 뭐 제보자라고 해야 될까요? 제보자로부터 이런 내용을 제보받았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본인이 확인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재판부도 사실 그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피고인은 방송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소명 자료를 제시해야 함에도 이런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제보한 취재원의 신분에 대해서도 단지 본인의 유튜브 채널의 애청자로서 70대에 점잖고 교양 있는 어르신이라고 하면서 신원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결국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할 정도였으면 어느 정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예. 지적한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명예훼손이 성립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8월 14일이 택배 없는 날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말입니까? 예, 8월 14일 날 택배 없는 날로 결정이 됐습니다. 전국의 택배 기사들은 8월 14일 금요일부터 8월 16일 일요일까지 3일 연속 여름 휴가를 갈 수 있게 됐는데요. 예. 전국 택배 연대 노조와 택배 업계에 따르면 오늘 8월 14일을 공식적으로 택배 휴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그렇습니까? 아니면 올해만 그런 겁니까? 이번에만 일단 8월 14일 택배 없는 날을 업체들이 전격 수용을 하면서 실시가 된 것이고요. 예. 향후에도 이제 택배 없는 날을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8월 14일, 15일, 16일 이렇게 3일간 예. 쉬자고 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지금 코로나19가 퍼지면서 예. 그 택배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지 않습니까? 밖으로 안 나가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택배 기사 3분이 과로사하는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택배 그 연대 노조나 이런 쪽 단체 쪽에서 예. 택배 없는 날을 좀 해야 한다. 택배 기사들에게도 좀 휴식을 줘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CJ 대한통운 관계자는 통합물류협회 택배위원회 차원에서
택배인 리프레시데이에 대해 논의했고 각 사별 사정에 따라 참여하기로 했으며 고객사들에게 양해를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동안 택배기사들을 수고하신 게 너무 많으니까 이 네, 사실 그리고- 정도는 그리고 고작 사실 평일로 치면 하루거든요. 예. 주말만 좀 참으면 예.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택배가 원활하게 배송이 될 테니까요. 예. 택배기사분들도 좀 쉬셔야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자 언박싱은 여기까지만 하죠. 지금까지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 오늘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에 대한 대통령, 정부의 직접적인 언급도 언급입니다만 세제 개편에 대한 민심 이반을 의식한 조치라는 측면에서 여러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연구실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선 오늘 대통령의 개인 투자자의 응원과 주식시장 활성화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크게 흔들렸던 주식시장을 지지해온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지가 분명히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예. 주식 양도소득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시장과 투자자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개인 주식 양도소득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우리의 목소리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장기적으로 이제 주식시장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세제적 요소들을 보완해서 합리적인 세제 설계에 집중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융세제 개편안을 처음에 발표했을 때 개미 투자자들이 상당히 반발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 이 발언은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네요. 시장의 우려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코로나19 사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없었다면 주식이 굉장히 빠졌을까요? 정말 받쳐주는 게 개인 투자가 맞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은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대폭으로 이제 빼나갔거든요. 예.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시장은 더 큰 폭으로 하락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그리고 특히나 V자형의 반등이 이루어져 왔거든요. 주식시장에서. 예. 그렇게 V자형으로 반등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난번 세제 개편안을 보면 양도소득세를 도입을 하고 그리고 이 거래세는 조금 낮추는 거였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래세는 완전 폐지가 되고 양도소득세는 그대로 가고 뭐 이런 겁니까? 일단은 거래세가 폐지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졌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폐지 로드맵 정도는 충분히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럼으로써 거래세는 완전히 폐지하는 쪽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이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세제 설계가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죠. 예. 뭐 처음에 얘기할 때부터 이중과세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래세가 폐지가 되면은 주식시장이 더더욱 활성화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거래세 폐지는 주식거래 활성화의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주식거래 비용인 거거든요. 예. 따라서 주식거래가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는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양도소득세제입니다. 예.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포괄적인 손익통산 및 손실의 2월 공제를 허용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결국 금융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가 확대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고 예상을 하죠. 예. 양도소득세 문제는 2천만 원 초과할 때부터 이제 매기겠다 뭐 이런 거였는데 이건 그렇습니다. 조정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부분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는 2천만 원까지는 면세를 해준다라는
라는 것이 현재의 계획인데 예. 이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예를 들자면 3천만 원이나 또는 4천만 원까지 높일 수도 있다라는 예상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확실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2천만 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증세라는 그런 이제 비판 여론들이 강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높여질까? 저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꽤 있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한 것도 개미들은 굉장히 불만을 나타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더 높여달라라는 그렇죠, 그런 예. 이제 요구들이 많이 있었죠. 예.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이 한마디 했기 때문에 그 당국에서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텐데 아직 확실하진 않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자, 사상 최대 거래대금 코로나19 이후로 그 개미들이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그럴 텐데 증시 대기 자금도 사상 최대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증시 대기 자금이라는 거는 뭡니까? 언제든지 주식을 살 수 있는 돈 뭐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증시 주변에서 머무르고 있는 자금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증시 예탁금, 그러니까 주식 매입을 위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쌓아놓은 자금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지금 기존에는 많을 때 한 20조 원 됐었거든요. 예. 근데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동학개미 운동이 시작된 이후로는 이게 40조 원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예. 이것만 20조 이상 증가를 했고요. 예. 그리고 증시 주변에 그런 이제 CMA 자금이라든지 MMF 자금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는 거니까 증시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금들은 상당히 지금 규모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사상 최대로 돈이 많이 풀린 뭐 그런 상태인데 이게 과연 네네.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또 과거처럼 부동산으로 몰려갈 것인지 뭐 그런 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시장 환경 자체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우호적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유동성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중 유동성은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부동자금만 지금 1,100조 원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보통 이렇게 부동자금이 많아지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들이 있는데 예. 현재 부동산 규제, 특히 이제 보유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 당분간은 부동산 시장으로 급격하게 유입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어허.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라고 아하.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예. 또 하나 궁금한 게 조세 중립성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조세 중립성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제 양도소득세가 지금 이제 전면적으로 부과될 예정인데 예. 만약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을 때 경제 주체들이 투자의사 결정 자체를 크게 바꿔버리게 되면 이게 조세 효과가 많이 반감될 수가 있거든요. 예. 따라서 투자 의사 결정에 심각한 왜곡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조세 중립성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어쨌든 조금 지켜보면 이거는 뭐 결과가 나오니까요. 지켜보도록 네네, 하고요. 네. 자, 코로나19 정보에 따른 다양한 시장의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세제 개편도 있고요. 또 외국인들이 많이 판 것을 코로나19 때 개인 투자자들이 다 떠받쳤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개미분들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할지 일단 예, 길을 좀 네네. 안내해 주세요. 네네. 전반적인 시장 상황만 보면 주식시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글로벌 유동성은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 정책들도 일관성 있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도 테마주 투자와 같은 그런 단기성 투자는 가급적 지양하시고요. 기업의 근본 체질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성장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관리하면서 손익통산이라든지 또는 손실의 이월 공제와 같은 세제상의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연구실장이었습니다. 문자로 많은 응원 메시지가 왔네요. 0215님,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도 저녁 후다닥 먹고 챙겨 들었어요. 집에 와서도 아기 재우고 지금 듣고 있네요. 청취율 조사 1등을 향해 화이팅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655님, 전화가 오질 않아요. 이동영의 정면 승부 짱입니다. 잘 듣고 있어요. 전화 좀 주세요. 연중무휴 상시 대기 중입니다. 예, 여론조사 업체 얘기 전화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응원 문자 메시지 고맙고요. 커피 선물은 이벤트가 종료되면 일괄적으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6시 뉴스 듣고 6시 10분에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